네, hello.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최영 강사 이태원입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 2015년도 커리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2015년 커리 훅 앞단계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왜 이 타이틀을 썼냐면요. 자, 여러분들 그 금년도 2014년 수능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 여러분들 많이 뉴스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죠? 물론 제가 예상을 다 했던 겁니다. 예상 다 했던 거고, 그렇게 어렵게 나올 거라고 예상했고, EBS 내적과 외적 중에서 외적이 결정타라는 걸 항상 제가 주장해왔고, 자, 벌써 10년 전부터 계속 쭉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추론이 대세라는 거. 자, 훅 앞단계라 명심하시고 하나씩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누군지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존에 알고 있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새로 온 학생들 지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요. 처음 온 학생들은 아마 저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자, 저는 누구냐면요. 대한민국 추운영어 온오프라인 최대 수강생. 그러니까 100만 명 넘었죠. 그죠? 100만 명. 네. 150만 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150만 명. 네. 그러니까 150만 정도를 제가 지금까지 2000년도, 네,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그쵸? 한 150만 명. 150명이 아니고요. 150만 명 정도의 수강생을 갖고 있었다. 온오프라인 말이죠. 그러니까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노량진 같은 경우에서 재수생들하고 한 10년 그쵸? 이상 동안 지냈기 때문에 전타임 마감이죠. 네, 하루에 한 4,000명 정도를 네, 가르쳤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1년이면 해도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온라인도 여기 나오죠. 온라인 최초 스타 강사. 네.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을 2000년도부터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대한민국 최초 사이트 JNJ라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JNJ 사이트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이 진화해서 자 코리아 에듀, 그렇죠? 이 코리아 에듀라는 사이트,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렇죠? korea.com. 이것이 이제 전파되어서 이제 코리아 에듀가 이제 그 전파되어서 이투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비타에듀 있죠. 네, 이렇게 흘러갔죠? 네,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제 그 M 사이트는 메가스터디는요 어떻게 돼요? 이 JNJ보다 좀 속도가 늦었죠? 늦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JNJ에서도 전국 스타 최초 스타 강사였고요. 그 다음에 이 스카우트 J를 제일 먼저 받고 제일 스카우트 제일 1호 강사도 또 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2003년도에 대형 사이트 하면 이제 비타이드 아닙니까? 비타이드 그렇죠? 네, 비타이드를 제가 만든 창립 멤버입니다. 그렇죠? 네, 그 전에 사이트에서 이쪽으로 스카우트 되면서 이제 비타이드 사이트를 만든 거죠. 그 이름도 비타에듀도 제가 이름을 지은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한 3년, 4년 정도 활동했죠. 활동하다가 그 다음에 중앙교육, 네, 주교육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위너스타디는 이제 이금갑 선생님이죠. 네, 저랑 같이 하다가, 네, 또 의견 안 맞아서, 네, 제가 다시, 목동에다가 제 어학원을 만들어서, 네, 그 다음에 이태원 영어학교를 만들었죠. 네, 이것은 이태원 영어학교는요, 제 모든, 그 열정을 지금까지의 노하우를 모두 담은 그런 사이트입니다. 여러분 보고 계신 사이트가요. 그래서, 제 모든 명예를 걸고, 그죠? 제 그동안에 이 스타에 강사했던 그런 모든 그런 자질들을 총동원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만든 사이트입니다. 자, 그래서 대형 사이트 학원들 창립 멤버고요. 제가 여기 활동할 때 이제 지금 독립했지만요, 그렇죠? 활동할 때는 전국 넘버원이었습니다. 넘버원이었고 지금 이제 활동하는 선생님들 있죠? 뭐 이투스나 아니면 메가나 아니면 비타나 그렇죠? 네, 다들 후배 아닙니까, 그죠? 제 후배들.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제가 전체를 석권했었죠. 네, 그건 확인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언론과 방송의 스타 강사로 가장 많이 출연했고 최고 스타상 가장 많이 수상했습니다. 네이버에다가 이제 이태원 검색해 보시면 상을 받은 것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사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수능 사상 최고 많은 적중의 달인입니다. 네, 요거 이제 여러분의 이제 제 실력을 보여주는 거죠. 네, 바로 2000년도에서 자 2012년도까지 있죠. 이때는 이제 평균적으로 한 12개 정도 있죠. 12개 정도를 적중을 시켰고 그 다음에 2013년도 같은 경우는 15개죠. 15개 적중. 그 다음에 올해 2014년도인데 이때는 뭡니까? 독해 문항이 많이 줄어들었죠. 독해 문항이 23문항이었습니다. 그렇죠? 23문항. 총 23문항 중에서 11문제죠. 11문항을 이제 적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적중이면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그렇죠? 최고 많이 적중을 시켰고 자,
그 다음에 구문 독해하고 추론 독해 장치합니다. 이 구문 독해는 이제 제가 영문장 700을 통해서 영문장 700이라고 있습니다. 영문장 700을 통해서 자, 이 수능에다가 이 구문 독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알린 그런 사람이고 만든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추론 독해. 이것도 몇 년 전부터 제가 계속 그렇죠? 한 7, 8년 됐죠? 전부터 추론 독해가 수능에 대해서가 된다라고 예언을 했고 실제로 계속 최근에 예언대로 적용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가장 피크였죠. 네, 완전 그 33번, 34번, 35번, 36번 이쪽에서 완전 뭡니까? 판가름이 나버렸죠. 그래서 이 추론 독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실현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 소개는 이 정도 간단히 하고요. 아마 사이트 안에 보면은 그 제 소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보시고 해주시고 사실 소개하는데 한 1시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소개란이 있습니다. 보시고 참조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자 본격적으로 가볼까요? 네. 자, 2015년도 자 스톰입니다. 제 애칭이 스톰이에요. 네, 스톰 이태원의 2015년도 수능 키워드. 자, 2015년도 수능 키워드 뭐냐? 물론 작년도 제가 마찬가지 이 키워드를 사용했어요. 그렇다면 올해가 이렇게 적용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 추론 독해라는 거, 그 다음에 EBS 지문 찍기입니다. EBS 지문 찍기. 이게 이제 EBS 지문 하게 되면 보통 한 2,000문항 됩니다. 네. 자, 2,000문항이 좀 되는데, 여기서, 자, 2,000문항 중에서 제가요, 실제로 그 후반부에 다룰 수 있는 부분은 한 200문항이에요. 200문항. 200문항 정도. 물론 이 중간중간에는요, 이거보다 많이 다루겠죠. 다루는데, 정말 쓰레기 같은 문제 있죠? 다 빼버립니다. 빼버리고, 정말 가치 있는 문제만, 네, 저도 출제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제 가치 있는 문제들만 선별해서, 네,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후반부 갔을 때는 이제 뭡니까? 한 200문항 정도를 추려서 수업을 진행하죠. 여기서 다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한테 시간을 많이 절약을 시켜주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70% 아닙니까? 그죠? 270%, 그 다음에 외적 30%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뭡니까? 1등급하고 2등급, 그쵸? 1, 2등급이 되려면 이쪽에서 이 추론 독해를 잡지 않게 되면 절대로 2등급 이상 갈 수 없다. 3등급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관건이다. 이 부분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가 정립을 했고 그 다음에 실제 인강에서 이태원영어학교에서 독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추론 독해 저만큼 잘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네,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의 수능의 열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015년 수능 키워드 뭐라고요? 자, 시작. 네, 추론 독해와 EBS 지문 찍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자, 그러면 제가 세세하게 월별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주제가 아까 뭐였습니까? 네, 커리를 훅 당기라고 그랬죠? 네, 보통 여러분들 전통적 커리가 뭐예요? 보통 이제 3월부터 시작하는 것이 전통 커리죠? 근데 3월부터 시작하게 되면 이미 늦었어요. 네, 늦단 말이에요. 왜냐면 369 아닙니까? 그죠? 369인데 그 사이에 뭐가 끼어들어가냐면 고3들 학생들한테는 뭐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죠? 1학기, 2학기. 그죠?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끼었기 때문에 정말 공부할 시간을 생각해보면 정말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 재수생들이, N수생들이 승리할 수 있는 밖에 안 돼요. 그죠? 재수생들만 정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얘기죠. 그러면 재학생들, 물론 재수생들이 많지만은 자, 우리 재학생들, 재학생 모두 자, 이 당겨야 됩니다. 커리를 12월부터 그렇죠? 당겨줘야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11월 달이지만 오늘 11월 11일입니다. 네, 배표로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커리를 앞당길수록 여러분한테는 아주 유리합니다. 추론 독해에 시간을 할애할 시간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자, 12월 1일부터 볼까요? 12월부터 1월까지 보시면 자, 먼저 수능영어 마인드 세팅입니다. 이게 뭐냐면 수능영어라 무엇인지, 그죠? 예, 듣기, 문법, 독해, 어휘 이런 것 전체적으로 수능영어 마인드 세팅을 제가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사이트를 보게 되면 많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수능을 제대로 각도를 보는 사람이 누군가? 가장 전통적이고 자 누군가요? 그죠? 네, 이태원입니다. 네, 자 저만큼 이렇게 이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수많은 학생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효율성을 갖고 그 다음에 업적을 많이 좋은 결과를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 자신이 알기 때문에 자 제가 또 독립할 수도 있었고 제 개인 사이트도 만들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수능 영어 마인드 세팅 그 다음에 영문장 700 기본입니다.
자, 이 구분 독해죠. 그 다음에 생기초 문법. 이것은 이제 12월 1월 사이에 다 끝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화 7천. 이 어휘력이 안 돼 있으면 안 되죠. 진작 끝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디엄천입니다. 이 수거입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들은요, 단어 외우는데, 독해에서 수거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뭐, 고득점 받는 학생들은 아마 절실히 느낄 겁니다. 수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중간중간 해석을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12월에서 1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2월입니다. 개념이죠? 그래서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빨간색으로 자, 개념 정리해놨는데요. 자, 영문형 칩의 심화입니다. 기본에서 심화를 가죠. 그 다음에 자, 리딩 스킬 개념입니다. 자, 리딩 스킬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독해, 이 수능 독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수능 독해 포맷과 그 다음에 접근 방법, 그치?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리딩 스킬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추론 독해 기본입니다. 자, 추론 독해 굉장히 당겼죠. 사실 추론 독해를 한 4월 정도에 진행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월 달부터 당겨버리죠. 그래서 추론 독해를 개념을 빨리 성취해서 자기 혼자 공부하더라도 아하, 이 추론 독해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미리 알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추론 독해를 당겼습니다. 그 다음에 영법 킬러 개념입니다. 영법도 마찬가지죠. 초반에 끝내야지 후반부에 문법 한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시간 소모적이다. 타임 컨수밍하다. 알겠죠? 그래서 초반기에 초창기에 문법을 다 정리하자. 알겠죠? 네, 기본 문법을 정리하자는 것이 기본 테마입니다. 다음 3월 6월입니다. 3월 6월인데요. 자, 3월달 이제 신학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5월 사이에 여기 뭐가 끼어들어가냐면 고3들에는 그쵸? 1학년, 2학년, 3학년들한테는 네, 내신, 그쵸? 중간고사 끼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3월 6월이지만 실제로 5월 빠지면 3월과 6월 이때밖에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 때 명품 어법 200제입니다. 그래서 그 영법 킬러를 연결해서 명품 어법 200제를 정리하셔야 되고요. 문제를 풀어서 자기 걸로 소화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론 독해 심화죠. 여기 추론 독해 기본 배웠지 않습니까? 이걸 바로 심화에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때 6월까지 끝내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끝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월 되면 이제 수능 특강이 나오죠. 네, 수능 특강 2015년도판 네, EBS 수능 특강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요, EBS 수능 특강, 그 다음에 EBS 인터넷 수능입니다. 그쵸? 이 부분들, 올해는 뭐 A형, B형이 영어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쵸? 한 종류 나옵니다. 그래서 EBS 수능 특강, EBS 인터넷 수능, 이 두 가지에서 나올 수 있는, 그쵸? 지문 찍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보다도 알겠죠? 한 50% 시간을 절약시켜줍니다. 시간을 절약시켜주고, 그렇죠? 절약시켜주고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될 것만 해주기 때문에 이건 좀 이태원 아니면 안 되죠. 네, 찍기의 달인 이태원 아니면 안 됩니다. 정말 쓸데없는 거 다 버리고 정말 해야 될 것만 출제자 눈으로 제가 문항을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7월, 8월입니다. 이제 여름 방학이 되죠. 네, 방학이 되는데 이때는 추론 독해 고급입니다. 보시죠? 추론 독해 심화에서 고급으로 옵니다. 자, 이 고급은요 사실 없었어요. 지금까지 없었던 강의인데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새로 만들어서 자, 요즘 굉장히 제가 예전부터 예언을 했지만 그렇죠? 이 수능에서 관건이 될 수 있는 것은 추론 독해. 즉 그 추론 독해 속에서 들어가는 지문들이 모두 다 인문학입니다. 인문학, the humanities, right? 인문학 분야예요. 인문학 분야에서 심리학이라든지 사회과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이죠. 이 수학하고 또 수학을 또 뭡니까 어떤 중수필 개념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뭡니까 어떤 그 학문이 아니라 그렇죠? 이 인문학 쪽으로 연결시킨 그런 글의 구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출제자들이 수능 교수들이 출제하는 그렇죠? 좋아하는 그런 글들을 배경 지식과 함께 정리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이것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대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EBS 엔제하고 EBS 수능 완성입니다. 자, 이 부분을 엔제하고 EBS 수능 완성.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친구들보다 50% 시간을 절약하게 해드리고 시험에 나올 것만 잡아내서 네, 지문 찍기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용이 와닿도록 그 다음에 연계까지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내신하고 수능을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자, 제가 준비해드립니다. 그래서 6월 모평 대비 잘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9월 모평 될 수 있도록 자동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9월하고 이제 수능이죠. 네, 9월 수능인데, 자, 이 9월은요, EBS 내적 찍기 모의고사. 그 다음에 이때부터 10주 완성이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이제 10주 완성, 그죠? 10주 완성이라고 해서 이제 들어가는데요. EBS 내적. 네, 지금까지 했던 그 EBS, 이 책들이죠. 이 책들에 대한 그 시험 나올 부분을, 그쵸? 네, 출제자 눈으로 뽑아서 변형을 출제합니다. 변형을 해서 수능과 똑같은 패턴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 외적입니다. 이 외적이란 뭐냐면 외적 30% 아닙니까? 그죠? 네, 외적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외적 부분도 마찬가지 교수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 스타일의 지문들을 바로 잡아내서 여러분들한테 바로 공개합니다. 그 다음에 수능 미리 보기입니다. 이것도 수능 미리 보기 모의고사인데 수능하고 똑같은 스타일과 편제와 난이도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비밀 문제로 다가갑니다. 그 다음에 역전 실시간입니다. 이것은 이제 수능 전날입니다. 수능 전날, 내년 이제 11월 13일 아닙니까? 그럼 12일 날, 그렇죠? 제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네, 역전의 3시간을 통해서 자, 하루 전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제가 마음껏 찍어드립니다. 그렇죠? 네, 찍어드리니까 항상 여기서 역전 3시간, 3시간 동안 하는 내용에서 보통 한 3문제, 4문제가 그대로 집중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효과가 있어요. 자, 그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 지금부터 이제 상세하게 한번 강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게 스타트죠. 예, 이제 STORM에서 storm, 제 애칭, 제 이니셜입니다. STORM에서 스타트입니다. 자, 시작 개념입니다. 12월부터 1월까지입니다. 2015 수능 영어 마인드 세팅입니다. 그렇죠? 네, 이걸 통해서 수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네, 대한민국 최고 영양사 입장에서 자세하게 제가 마음에 와닿도록 수능이 무엇인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문학 칩의 기본입니다. 이것은 이제 뭐냐면 이 구문독해의 기초죠. 구문독해 기초인데 이 해석 원리죠. 문맥 파악력입니다. 이 문맥 파악이 안 되게 되면, 그렇죠? 이 문맥 파악이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아무리 뭐 추론을 한다, 문제를 많이 풀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영문장 700하고 그다음에 영문장 700 심화가 있죠. 심화는 또 다음 코스지만, 네, 이 문맥 파악이 우리 기초 단계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이제 해석 원리 아닙니까? 그렇죠? 해석 원리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거 없이는 외적을 절대 손을 댈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생기충법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문법을 정리할 때 좀 심화 개념을 먼저 들어가게 되면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생기초 문법부터 진행을 제가 해드립니다. 그 다음 복합지철입니다. 이건 이제 수능에서 반드시 나오는, 그렇죠? 그런 단어, 그다음 파생어, 반의어, 동의어, 유사 절자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놨기 때문에 제 복합지철 책으로 꾸준히 하루에 몇 개씩 해나가시면 어휘 실력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 복합 7000, 어휘는요, 이탈의 복합 7000 플러스,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이거 해줍니다. EBS 어휘 총정리, 그쵸? 어휘 총정리를 해드린단 말이에요. 네. 이것을 플러스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단어를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디엄천은요, 이거 수거인데요. 수거이죠? 네, 독해 지문에 수거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12월부터 1월까지 마무리를 다 해 두셔야 된다. 알겠죠? 네. 자, 할 게 많죠, 여러분들? 오케이. 기본이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개념입니다. 더 개념. 그쵸? 더 개념. 네.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를 붙였는데, 자, 영문장 700 심화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해석 원리입니다. 자, 해석 원리예요. 짠짠짠. 네, 해석 원리예요. 네, 해석 원리. 문맥 파악력이죠. 이게 안 돼 있으면 추론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석이 되려면, 그쵸? 이 영문장 700을 통해서 빨리 이른 시간에 자기 걸로 소화를 시켜서 문맥 파악이 되죠. 문맥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문법이다, 뭐 독해다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 리딩 스킬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어떤 수능 독해, 그렇죠? 수능 독해를 접근하는 어떤 그 스타일, 접근 방법, 그렇죠? 수능 독해 접근법입니다. 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리딩 스킬을 통해서 접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만 알면 그다음 어떤 문제라도 접근 방법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접근 방법만 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력이 필요하다는 그 실력이 바로 그 해석 원리, 그렇죠? 문맥 능력을 잡아두셔야 됩니다. 기초 단계에서. 다음. 추론 독해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 사고의 굉장히 어떤 그런 flexibility, 유연성. 그쵸? 우리가 독해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면 돼요. 이게 사실적 독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추론적 독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실적 독해라는 것은 뭐냐면 단어만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단어만 넣으면 다 이해간단 말이에요. 그런 독해는 변별력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보통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이 자만심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문제가 사실적 독해가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지금 듣고 있는 고1, 고2 학생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고3 때 고생하지 않으려면 고1, 고2 때 빨리 이 추론적 독해를 많이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글을 많이 읽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인문학에 대한 글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철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과학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예술 그렇죠? 미술, 예술 알겠니? 이런 것들 철학, 심리, 사회학 그죠?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걸 중에서 어떤 글을 읽어야 되느냐? 그건 이태환이 제시하기 때문에 그 글을 따라서 공부하고 이 책을 통해서 공부하고 또 강의를 듣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 머리가 추론화됩니다. 그렇죠? 논리적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자, 앞으로 향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이것이 앞으로 뭐 계속 영어가 존재하는 한은 시험이 존재하는 한은 이것이 판도로 가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10년 전부터 벌써 예언했어요. 다음 영어부킬러입니다. 이것은요, 아직 작은 책입니다. 작은 책인데, 아주 간단하게 제가 15챕터로서, 개념 정리 위주 책입니다. 이것만 개념되면, 문법 접근 다 됩니다. 알죠? 그 다음에 이제 적용만 하면 되는 거죠. 개념 배운 다음에.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optimizing입니다. 3월, 6월입니다. 이 사이는 뭘 해야 되느냐. 그렇죠? 네, 바로 추론 독해 심화입니다. 그렇죠? 심화.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난해한 지문이죠. 심층 지문들을 다루게 되는 추론 독해 심화입니다. 그 다음에 EBS 지문 찍기 수능 특강과 인터넷 수능입니다. 그렇죠? 네, 수능 특강은 좀 난이도가 높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좋은 문제 참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제가 불필요한 지문 있죠. 쓰레기 같은 지문들 20%를 제거합니다. 그렇죠? 20%를 제거하면은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나올 확률이 있죠. 나올 확률이 50% 이하 떨어지는 게 있어요. 50% 이하 떨어지는 것은 연수 문제로 간단히 풀고 그 다음에 60% 이상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제가 풀어줍니다. 알겠죠? 풀어주고 배경 지식하고 연결지어서 가슴이 와닿도록 쫙 정리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제 6월 평가 대비도 동시에 되고 그 다음에 내신 그죠? 중간고사 대비도 자동됩니다. 그 다음에 명품 500육제입니다. 영포킬러에서 배웠던 개념을 바로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요거만 적용하시면 충분히 더 이상 문제 풀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요, 이 동사 개수가 나온다고, 수천 번 얘기했어요. 그렇죠? 좀 과장 못해서 한 수천 번 얘기했는데, 또 역전의 3시간, 수능 전날에도 동사 개수가 나오니까 동사 개수로 무조건 접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동사 개수 문제 나왔죠. 그렇죠? 네. 자, 동사를 써야 되는데 ING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답이 나왔어요. 우리 수험생들은, 제 제자들은 뭐 0. 몇 초 만에 답을 집어내죠. 알겠죠? 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상대 개념입니다. 2015년도는 상대 개념, 지금 바로 예측합니다. 상대 개념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그건 또 수업 시간에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리스닝 스킬 A to G입니다. 리스닝 스킬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17문항으로 다시 줄어듭니다. 그렇죠? 네, 22문항에서 17문항을 줄어들기 때문에 자, 리스닝 스킬 다시 한번 A에서 A to G니까 기초부터 심화까지. 알겠죠? 한 권으로 끝냅니다. 됐죠? 다음. 자, 그 다음 realizing입니다. realizing. 네, 7월 8월인데요. 정말 여러분 이제 날씨가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는 부분인데, 자, realizing. 네, 오케이. 자, 추론 독해 잡을까요? 네, 고급입니다. 이것은 이제 올해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 나오는데 출제 교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글. 그렇죠? 네, 인문학 분야 전체에서 출제 교수들이 정말 좋아하는 글을 원서를 통해서 제가 글을 따서 실제 수능 문제화 시켜서 여러분하고 같이 글을 읽어가면서 문제를 풉니다. 정말 중요하죠. 별표 10,000개입니다. 10,000개. 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태원 영어학교에서만 담고 있는 컨텐츠입니다. 그 다음에
입에 지문 찍기. 네. N제하고 수능 완성을 같이 진행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자, 쓰레기 같은 문제는 20% 제거하고, 그 다음에 60% 이상의 가능성 있는 문제들. 그쵸? 100% 적중입니다. 그쪽에서 다 나올 수 있다. 그 부분을 가슴에 와닿게 배경지식과 함께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9월 대비 평가, 9월 모평 대비죠? 네. 그 다음에 수능 대비 자동 대개, 그 다음에 기말고사 대비 자동 대개 해드립니다. 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단계죠. 이게 바로 뭐냐면 마스터해서 자 9월 1일부터 이제 수능 전날까지 진행되는 10주 완성 코스죠. 네, 자 이건 뭐냐면 자 EBS 내적 찍기 모의고사. 그동안 우리 EBS 배웠잖아요. 그것을 거기서 선생님이 문제를 변형을 해서 찍기 모의고사 실제 수능 포맷하고 똑같이 해서 4회분, 그렇죠? 네, 4회분을 진행을 합니다. 외적 마찬가지 4회분을 진행합니다. 그렇죠? 진행합니다. 자, 외적도 마찬가지죠. 외적이 강권이기 때문에 정말 외적을 어떻게 잘 가르치느냐. 이게 추론 아닙니까? 외적을 잘 가르치는 강사가 진짜 프로 강사라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EBS는 저 자랑도 안 합니다. 그건 뭐, 제가 하는 부분에서 그대 다 나와요. 다 나오기 때문에, 그보다는, 그건 당연한 거죠. 이거 찍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여기서 외적에서 승부를 두지 않으면 절대로 입시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 명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수능 미리 보기입니다. 요것도 이제 4회분 정도의 이제로 시작되는데요. 수능 미리 보기, 그쵸? 이것도 수능 외적, 내적을 똑같이 분배를 시켜서, 그쵸? 이 두 가지 통합해서 실제 수능하고 똑같은 포맷으로 진행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역전의 3시간입니다. 수능 전날이죠? 수능 전날 11월 12일 날입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그 다음에 6시까지 진행을 하죠. 해서 여기서 최소한 3문제에서 4문제는 그대로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능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 다음 실제로 찍을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찍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알겠죠? 기대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2015 그죠? 네, 커리를 당겨라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015 수능 영역도 마찬가지 이태원 영어학교에 기대하시고, 여러분들 참 올해 준비한 학생들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A형, B형의 첫 시도이자 또 마지막 시도였죠. 네, 그래서 많이 고생을 했고 어떻게 보면 뭐 실험실 쥐처럼 그런 그 느낌이었는데, 자 내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A형, B형 없어졌지만 B형이 그대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가 사라지고 B형이 내년 수능이다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런 것들 봐서 너무 좁게 1학년, 2학년 때 그 점수를 가지고 자만해서는 절대 안 된다. 빨리 커리를 타라. 그렇지? 아니면 훅 간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커리를 훅 당겨라. 이것이 저의 테마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 강의에서 뵙도록 하고요. 2015 수능도 이탄에게 맡기시고 반드시 적중뿐만 아니라 추론 독해에서 외적 30%에서 여러분이 대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They can!